네,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이제 적과전 종합위험 과수사종의 평년착과량 구하는 문제, 예시 문제로 이제 한번 함께 풀어보도록 할 텐데요. 네, 먼저 지난 시간에 이제 마지막에 이 평년착과량 구하는 공식 저희 한번 같이 살펴봤는데, 다시 한번 해당 내용을 정리를 해보자면은, 먼저 이 과수사종의 평년착과량은 여기에 지금 적혀있는 이 공식으로 구한다. 이 공식은 암기하셔라 이렇게 설명을 드렸죠. 여러분이 대입하기 쉽게 다시 한번 적어서 정리를 해보자면은 먼저 대괄호 들어가고요. a 플러스 b 마이너스 a 곱하기 1 마이너스 5분의 y 이 값을 이제 d분의 c 이렇게 구하면은 과수사종의 평년착과량을 구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 간단하게 드렸고요. 각각의 A가 뭐냐, B가 뭐냐, Y, C, D가 뭐냐 이것도 같이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의 과거 적과 후 착과량이 뭐냐? 자, 과거 적과 후 착과량은 연도별 적과 후 착과량을 인정하는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2021년도부터는 적과 후 착과량의 상한이랑 하한을 적용한다고 했어요. 2021년부터입니다. 자, 그래서 각각 어떻게 적용을 하냐 하면은 이제 상한은 평년착과량의 300%까지만 인정을 하고 하한 같은 경우에는 평년착과량의 30%까지만 인정을 한다. 이 평년착과량의 30%를 하한선으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또 주의할 점은 하나 더 추가로 이 상한 같은 경우에는 가입 당해를 포함하여 과거의 5개년 중 3년 이상 가입 이력이 있는 과수원에만 적용을 한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죠. 자, 다음 이 기준 표준 수확량이 뭐냐? 이 기준 표준 수확량은 다음 아래 품목별로 표준 수확량 표에 의해 산출한 표준 수확량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사과, 배, 단감, 떫은감 각각 품목별로 이제 어떤 방식의 표준 수확량을 기준 표준 수확량으로 사용하냐 이렇게 나와 있다. 각각 참고하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과거 기준 표준 수확량 적용을 비율을 어떻게 하냐 지금 나와 있는데요. 대상 품목은 사과만 해당한다. 사과에만 해당하는데 3년생은 50%로 지금 과거 기준 표준 수확량을 적용하고 4년생 같은 경우에는 75%로 과거 기준 표준 수확량을 적용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일반 재배 방식 표준 수확량에 각각 50%랑 75%로 할인을 적용해서 지금 우리는 적용을 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되셨죠? 자,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제 제가 각각 예시 문제를 지금 가지고 왔는데요. 지금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자면 먼저 문제 1번 보시면은 A 농가에 무슨 과수원이에요? 사과 과수원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지금 다음 아래에 있는 조건을 참고하여 A 과수원의 2023년도 평착을 구하시오. 그러니까 2023년도에 평년착과량을 이제 킬로그램 단위로 산정하시오. 이런 문제인데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2023년도의 평년착과량은 소수점 이하는 절사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여기 문제에서 제시된 조건 외에 다른 조건은 고려하지 않고 여기 안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만 지금 풀어라. 지금 이렇게 조건을 줬습니다. 여러분 시험 문제를 풀 때는 이렇게 문제에서 제시된 조건 꼭 적용을 시키는 연습까지 하셔야 되고요. 자, 그럼 바로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 과수원의 2023년도 평년착과량 단위를 킬로그램으로 산정하시오 이랬죠. 자, 먼저 평년착과량 어떻게 구하냐? 구하는 공식 다시 한번 써보자면은 평년착과량은 A 플러스 B 마이너스 A 그 다음에 곱하기 1 마이너스 5분의 y 이 값을 이제 d분의 c로 이렇게 곱해주면은 평년착과량 구하는 공식이다 이렇게 했고요. 자, 이제 각각의 값을 보자면은 a가 뭐였냐? 이 a는 과거 5년간의 적과 후 착과량을 과거 5년간의 가입 횟수로 나눈 게 a였다. 그리고 이 B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과거 5년간의 표준 수확량을 과거 5년간 가입 횟수로 나누면은 이 B 값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Y는 과거 5년간 보험에 가입한 횟수를 Y에 적용시키면 되고 C는 가입하는 연도의 기준 표준 수확량 그 다음에 D 같은 경우에는 과거 5년간의 기준 표준 수확량을 과거 5년간의 가입 횟수로 나눈다. 이렇게 지금 앞에 저희 교재에 나와 있었어요. 자, 먼저 한 개씩 적용을 하자면은 가장 이제 딱 한눈에 들어오기 쉬운 Y
Y 먼저 찾아볼게요. 자, Y는 우리가 뭐라고 했냐면은 과거 5년간 보험 가입 횟수라고 했어요. 지금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2013년도의 평균 착거량이죠. 그럼 과거 5년이라고 하면은 이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18, 19, 20, 21, 22년 이만큼을 과거 5년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자, 아래 표 바로 보시면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의 표준 수확량, 그리고 저가 후 착가량, 그리고 기준 표준 수확량이 각각 문제에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중에서 우리는 지금 Y 값을 알고 싶은 거죠. Y는 이제 과거 5년간 보험에 가입한 횟수를 Y라고 한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표 내용을 보시면은 2018년도는 미가입이죠. 그럼 이거는 뺀다. 그리고 2019년도는 보험에 가입을 했고 2020년도 보험에 가입을 했다. 그리고 2021년은 미가입, 2022년은 가입을 했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과거 5년 중에서 그러니까 2018년부터 2022년, 그러니까 과거 5년 중에서 보험에 가입한 횟수 몇 번 가입했어요? 자, 보시면은 2019년도 보험에 가입했고, 20년도 보험에 가입했고, 22년도에 보험에 가입했어요. 그럼 Y값 다 구했네요. 우리는 Y값 뭐라고 구하면 되냐? Y는 3이 된다. 그러니까 Y는 3. 여기서 Y값은 과거 5년간 보험에 가입한 횟수가 Y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네, 다음 A는 뭐냐? A 값은 과거 5년간의 저가 후 착가량의 합을 과거 5년 중에서 가입한 횟수로 나눠주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포인트는 보험에 가입한 그 내용만 가지고 여러분이 계산을 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A는 저가 후 착가량 과거 5년 중에서 보험에 가입한 연도의 저가 후 착가량을 다 더해주는 건데, 자, 표에서 보시면은 2018년이랑 2021년은 보험에 가입 안 했죠? 얘네는 그냥 아예 없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문제를 풀어주시면 편해요. 자, 먼저 보험에 가입한 횟수 중에서 2019년도에 저가 후 착가량 얼마예요? 1,500 나와 있죠? 1,500 더하기, 그 다음에 2020년은 1,400이네요. 1,400 더하기, 그리고 2021년도는 보험에 가입 안 했으니까 패스, 그리고 2022년도는 저가 후 착가량 1,600이다. 자, 얘네를 더할 거고 얘네를 뭘로 나눠줘요? 자, 뭘로 나눠주냐 하면은 과거 5년 중에서 보험에 가입한 횟수로 나눠준다. 근데 우리는 바로 위에서 보험에 가입한 횟수 Y값을 3이라고 이미 찾아놨어요. 그러면은 이 값을 나누기 3을 해주면은 A값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자, 여러분 계산기로 이제 이거 한번 두드리는 연습 해보실 거예요. 자, 계산기로 이거 계산해 보시면은, 자, A값 나오는데 A값은 얼마가 나와요? 1,500이 나와요.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 단위가 킬로그램이었죠. A는 1,500kg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다음 B 바로 구해 볼게요. B 같은 경우는 과거 5년간의 표준 수확량을 과거 5년간의 보험에 가입한 횟수로 나눠주는 거고요. 여기에서 포인트도 보험에 가입한 연도의 자료만 쓰고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연도는 해당 자료가 있어도 안 쓸 거예요. 자, 뭔 말이냐? 2018년도 보시면은 표준 수확량 지금 1200이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얘를 여기 B값을 구할 때 쓰냐 하면은 쓰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는 보험에 가입한 연도에 해당 자료만 쓸 거예요. 자, 그러면은 2018년도는 보험에 가입 안 했으니까 패스. 그리고 2019년도는 보험에 가입을 했죠. 표준 수확량 1600 나와 있네요. 써줄 거예요. 그리고 2020년도 보험에 가입을 했네. 자, 그러면은 표준 수확량 얼마야? 여기 나와 있죠. 1400. 그리고 2021년도 보험에 가입 안 했으니까 아예 2021년도 자료는 안 쓸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022년도 보험에 가입했습니다. 표준 수확량은 표를 보시면은 1800 나와 있습니다. 자, 1800 적용하고, 그리고 이제 나누기 과거 5년 중에서 보험에 가입한 횟수인데요. 자, Y가 우리 이미 구해놨죠? 보험에 가입한 횟수는 3이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이거를 지금 계산기 두드리시면은 여러분 알고자 하는 B값 구할 수 있는데요. 자, 계산기 두드리시면은 1600 나오고 마찬가지로 단위는 킬로그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되셨죠? 다음 C값 구할 거예요. 네, C는 뭐라고 했냐면은
가입하는 연도에 일반 재배 방식의 기준 표준 수확량이 C값이다. 자, 우리는 가입하고자 하는 연도가 몇 년도냐? 문제 보시면은 2023년도 지금 가입을 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2023년도가 당해년도, 한마디로 가입연도가 되는 거고, 이 2023년도 가입연도, 당해년도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2023년도에 기준 표준 수확량을 지금 가져다가 C값에 써주면 되는데요. 표 보시면은 2023년도 가입연도에 기준 표준 수확량 여기 문제에서 주었습니다. 얼마예요? 1400kg이다. 가입연도에 기준 표준 수확량이 C값. 그러면은 C값은 계산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1400kg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마지막 한 개 남았어요. D값. D값은 뭐냐? 과거 5년간 기준 표준 수확량을 과거 5년간에서 보험에 가입한 횟수로 나눠주면 돼요. 마찬가지로 보험에 미가입한 연도는 아예 빼고 남은 보험에 가입한 연도의 자료만 보고 지금 풀어주는 건데요. 자, 2019년도 기준 표준 수확량 얼마예요? 나와 있죠? 여기 2000이네요. 2000. 그리고 2020년도에 기준 표준 수확량 1200. 그리고 2022년도에 기준 표준 수확량 1300이에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과거 5년 중에서 보험에 가입한 횟수 몇 번이에요? 3번 가입했네. 자, 이거 계산기 두드리시면 그 값 나오는데요. 자, 한번 해보자면은 얼마 나와요? 1500kg 나온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2023년도에 평년 착과량을 산정하기 위한 A, B, C, D, Y 값 다 구했어요. 이거를 이 공식에다가 이렇게 가져다가 대입만 해주면 되는데요. 한번 대입을 해보자면은 A 값 얼마예요? 1500. 그리고 B 값은 1600. 그 다음에 A 값 1500. 그리고 곱하기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보험에 가입한 횟수는 3년이니까 5분의 3. 그리고 C 값은 1400. 그리고 D 값은 1500 이렇게 되시는 거예요. 자, 다 구했네. 그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계산기 두드려서 해당값 한 번에 쫙 써가지고 우리 계산해 줄 거예요. 자, 한번 계산해보자면은 이게 얼마 나오냐 보면은 계산하시면은 1437.33333kg 나올 거예요. 1437.3333 kg. 자, 근데 문제에서 제시된 조건 우리는 소수점 이하는 절사한다고 했어요. 이게 매우 중요하죠. 자, 그러면은 소수점 이하는 절사 없앤다 이거죠. 자, 그래서 답 어떻게 구하면 돼요? 2023년도에 A 과수원의 평년 착과량은 1437kg이다. 이렇게 하면은 맞는 문제였다. 되셨죠? 자, 이렇게 푸는 거예요. 어려운 내용은 없습니다. 되셨죠? 자, 그리고 2번 문제 보시면 이번에는 비농가의 무슨 과수원이에요? 사과 과수원과 관련된 내용이다. 지금 아래의 조건을 참고하여 이번에는 B 과수원에 2023년도 평년 착과량을 마찬가지로 킬로그램 단위로 산정하시오. 이렇게 나와 있는 문제였는데요. 자,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2023년도에 평년 착과량을 킬로그램 단위로 산정을 하는 걸 알고 싶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평년 착과량을 구하기 위해서는 과거 5년간의 자료를 사용할 건데 그 중에서 보험에 가입한 연도의 자료를 사용할 거예요. 자, 과거 5년이면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의 자료를 사용하는 거고요. 만약에 시험 문제에 여기에 2017년도도 이렇게 자료를 줄 수가 있어요. 이럴 때는 이거는 여러분한테 틀리라고 주는 조건이기 때문에 이렇게 2017년도에 자료가 나와 있어도 아, 과거 5년이면은 얘는 사용하지 않는구나 이렇게 빼고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가입하고 싶은 연도의 전년도 전에 5개년도의 자료만 보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다시 문제로 돌아와서 자, 평년 착과량 어떻게 구하냐? 지금 공식 다시 한번 먼저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앞에서도 우리가 지금 같이 봤지만 우리 과수사종 평년 착과량 구하는 공식은 A 플러스 B 마이너스 A 그 다음에 곱하기 1 마이너스 5분의 Y 그리고 이 값을 이제
D분의 C랑 곱해주면은 평년착과량을 구한다. 이렇게 먼저 이 평년착과량 구하는 공식 써놓고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먼저 Y값이 제일 쉽죠? Y값은 과거 5개년 중에서 보험에 가입한 횟수다. 자, 이 표 보시면은 맨 마지막에 가입 여부 나와 있어요. 자, 보시면은 가입, 그 다음에 2019년은 미가입이죠. 자, 우리는 그러면은 미가입이면은 아예 정보를 안 본다. 이렇게 지우시고. 자, 가입 횟수 따져보면은 2018년도, 2020년도, 2021년도, 2022년도. 총 4번 가입했네. 알 수 있죠. 그러니까 Y값은 4 되는 거고요. 네, 다음 A값을 구해볼게요. A값은 과거 5년간의 저가 후 착과량을 과거 5년간의 보험에 가입한 횟수로 지금 나눠주면 되는데요. 자, 마찬가지로 한번 구해보자면은 일단 2018년도 저가 후 착과량 2,800이죠. 그리고 2020년도는 3,000입니다. 그리고 2021년도의 저가 후 착과량 2,500이고요. 그리고 2022년도의 저가 후 착과량은 1,400입니다. 그리고 나누기 이제 과거 5년 중에서 보험에 가입한 횟수로 나눠주면 되는데요. 우리는 그 값을 바로 위에서 4라고 이미 구해놨어요. 그러면 이제 이 과거 5년 중에서 보험에 가입한 횟수는 그냥 바로 4를 대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한번 계산기 두드려 보시면은 이제 답 나오는데요. 자, 2,425kg 나옵니다. 요거 그대로 쓰면 되나요? 돼요, 안 돼요? 정답은 아니죠. 뭐가 틀렸냐 하면은 우리 앞에 앞에 여기에서 이제 여기 첫 번째 당구장 과거 저가 후 착과량 이 부분 잘 보셔야 되는데요. 연도별 저가 후 착과량을 인정하되 2021년도부터는 상한이랑 하한을 적용할 거야. 2021년부터는 적용할 거야 해가지고 이 상한선은 평착의 300%까지 하한선은 평착의 30%로 그리고 단 상한의 경우에는 가입하는 연도를 포함해서 3년 이상 가입 이력이 있는 과수원에 한해서만 요 상한을 적용할 거야 라고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지금 요것 때문에 방금 제가 여러분과 풀어본 내용이 틀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다시 넘어가 볼게요. 자, 뭔 얘기냐 하면은 아까 2021년도부터는 상한이랑 하한을 적용할 거야. 저가 후 착과량에 2021년도부터 여기 저가 후 착과량에 상한이랑 하한을 적용을 할 거야.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2021년도랑 2022년도 제가 지금 형광펜으로 밑줄 그은 부분은 상한이랑 하한 적용의 안에 속하나 지금 그거를 보셔야 되는 건데요. 자, 먼저 2021년도에 평착이랑 적착을 비교를 해봐야겠죠. 자, 2021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 평착이랑 저가 후 착과량을 비교를 해보면 되는데요. 2021년도의 평착은 3,500 그리고 저가 후 착과량은 2,500입니다. 그러면은 저가 후 착과량이 더 작기 때문에 이 평년 착과량의 몇 프로예요? 하한은? 하한 같은 경우에는 평년 착과량의 30% 안에 속하는지 지금 여기까지 봐야 되는데요. 자, 2021년도 보면은 이제 평년 착과량의 30%가 얼마예요? 1,050인데 1,050보다 2,500이 크죠? 그러면은 2021년도는 그냥 그 값을 그대로 쓰면 된다. 네, 2022년도 자료를 보자면은 평년 착과량이 얼마예요? 5,000kg예요. 그리고 저가 후 착과량은 1,400kg예요. 자, 이거 보면은 1,400을 5,000으로 나눠보면은 지금 28%죠. 그러면은 30% 미만이 되기 때문에 하한 평착에 30%에 적용을 해야 됩니다. 되셨죠? 그래가지고 5,000에 30% 하면은 1,500이 나오게 되기 때문에 2022년도에 저가 후 착과량은 1,400으로 계산이 되었지만 하한에 적용을 받아서 얘를 1,500kg로 적용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되셨죠? 그래서 지금 어디가 틀렸냐? 자, 여기 1,400으로 적용을 하면 안 되고 이제 하한 적용을 받기 때문에 얘를 1,500으로 적용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계산을 다시 해봐야겠죠? 당연히 결과값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1,500을 대입해서 계산을 해보면은 2,425가 아니고 A값이 2,450kg이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되셨나요?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아까 앞에서 당구장 표시에 과거 적거 착과량에서 2021년도 적작부터는 상한이랑 하한을 적용한다. 그 부분을 암기하지 않으신 분은 여기서 바로 틀리게 되는 겁니다. 되셨죠? 좀 헷갈리시죠? 자, 다음 B값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B값은 과거 5년간의 표준 수확량을 과거 5년 중에 보험만 가입한 횟수로 나눠주는 건데요. 표준 수확량 여기 보시면 자료 있죠? 자, 2018년도는 3,000입니다. 그리고 2020년도는 3,600, 2021년도는 표준 수확량 2,800, 그리고 2022년도는 2,500 그대로 대입하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Y값 4였죠? 4 이렇게 대입해주면은 이거 계산기 두드리면은 쉽게 B값 구할 수 있는데요. 자, 해보시면은 B값은 2,975kg 나오게 됩니다. 어려운 거 없으시고요. 다음 C값은 당해년도, 가입년도 일반 재배 방식의 기준 표준 수확량이에요. 자, 문제 보시면 표에 해당값 그대로 나와 있어요. 보험에 가입하는 연도, 가입년도 2023년도죠. 기준 표준 수확량 2,000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은 C값은 구할 필요도 없이 그대로 2,000 가져다가 적용하면 되고요. 네, 마지막으로 D값은 과거 5년간의 기준 표준 수확량을 과거 5년 중에서 보험에 가입한 횟수로 나눠주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자, 그럼 D값. 일단 2018년이 없네. 그죠? 일단 2018년은 없어요. 자, 그러면 우리 문제에서는 이 2018년도는 없기 때문에 요 값을 알아야지 지금 D값을 구할 수 있겠죠. 자, 2018년도는 기준표준 수확량이 없어요. 그러면은 과거 기준표준 수확량의 비율을 적용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자, 수령이 몇 년이 되냐? 아래 보시면은 3년이라고 나와 있어요. 나무의 수령이 3년이기 때문에 우리 사과의 같은 경우에는 3년생은 50%로 적용한다. 근데 뭐에 50%로 적용해요? 기준표준 수확량이 5년생에 50%로 적용한다고 했어요. 그죠? 다시 한번 이 과거 기준표준 수확량 적용 비율은 대상 품목은 사과에만 해당하고 3년생의 같은 경우에는 50%, 4년생은 75%를 적용을 하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기준표준 수확량 자체가 사과는 일반 재배 방식의 표준 수확량을 쓴다고 했습니다. 근데 사과의 일반 재배 방식은 수령이 5년 이상인 것을 일반 재배 방식이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5년짜리 기준 표준 수확량 5년생에 50%로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수령 보시면은 5년생이 2022년도에만 5년생이죠, 수령이. 자, 그러면 얘 50%로 지금 적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자, 2,800 기준 표준 수확량 2,800의 50%인 1,400으로 지금 적용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네. 조금 헷갈릴 수 있죠? 얘도 마찬가지로 잘 봐두셔야 돼요. 5년인 2,800에 50이니까 1,400으로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D는 과거 5년간의 기준표준 수확량을 과거 5년 중에서 보험에 가입한 횟수로 나눠주는 거라고 했는데요. 자, 2018년도는 기준표준 수확량이 제시되지 않았지만 우리는 이 문제에서 이 2018년도에 기준표준 수확량 값을 찾을 수 있었고요. 네, 이 문제에서는 5년 일반 재배 방식이니까 5년의 기준 표준 수확량인 2,800의 50%니까 1,400kg을 이제 2018년도에 기준 표준 수확량으로 적용한다. 이렇게 지금 값을 구한 거예요. 자, 보시면은 그래서 2018년도의 기준 표준 수확량은 1,400이 되는 거고요. 2020년도는 2,800, 그리고 2021년도는 3,000, 그리고 2022년도는 2,800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4년도 자리에 마찬가지로 지금 4년치의 자료를 쓴 거죠. 나누기 4 하면은 D값 나오게 되는 건데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계산기 빠르게 두드려 보시면은 D값은 2,500kg로 지금 우리가 구할 수 있습니다. 되셨죠? 지금 보시면은 Y부터 A, B, C, D 다 구했네요. 마찬가지로 문제에 마지막으로 대입하시면 돼요. 자, 대입하면은 A는 2,450 나왔고요. B값은 2,975 마이너스 2,450
곱하기 1 마이너스 y는 4였어요. 그리고 c 값은 2000, 마지막으로 d 값은 2500이었네요. 자, 요거 한번 계산기 두드려 볼게요. 자, 계산기 두드리시면은 값 나왔네요. 지금 2023년도의 평균 착과량은 2044kg이다. 여러분 저랑 같은 값 지금 한 줄 되셨죠? 자, 이렇게 푸는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지금 이번 문제에서는 여러분이 틀릴 수 있는 지금 그러한 포인트가 두 가지가 있었는데, 자, 다시 한번 보자면은 첫 번째로는 지금 이 값이었죠. 이 값이 뭐였냐? 이거는 이제 2021년도 이후에 2021년도 저가 후 착과량부터는 상한이랑 하한 적용을 받게 되는데 지금 그거를 찾아냈냐? 그게 이제 첫 번째로 헷갈리는 포인트였고요. 두 번째는 요 값이었죠. 이게 뭐냐? 이 2018년도의 기준수 표준 수확량을 지금 문제에서 제시를 안 한 건데요. 이거는 여러분이 과거 기준 표준 수확량 적용 비율에서 여기 3년생은 50%로 적용하는 거 이걸 알고 있냐? 그러니까 3년생은 일반 재배 방식의 표준 수확량의 50%로 할인 적용하는 걸 알고 있냐? 그래서 일반 재배 방식이니까 5년짜리가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2800에 50%니까 1400 얘를 구할 줄 아냐? 이게 두 번째로 여러분이 잘 체크해야 될 포인트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이 마지막으로 설명드린 이 두 가지 주의하셔가지고 문제 풀면은 여러분은 이 평균 착과량 구하는 문제는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되셨죠? 네,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지금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던 적과전 종합위원 방식의 평균 착과량 구하는 공식을 가지고 어떻게 문제에 대입을 해야 되냐, 예시 문제 지금 두 문제 함께 이렇게 살펴봤고요. 네, 다음 시간에는 이제 기본서 나머지 진도 이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